다시 시작합니다. 자, 123페이지 전기음성도 시작하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 전기음성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유결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돼.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HF 이렇게 얘기를 봅니다. 그죠? 플루올이나 수소인데, 자, 수소는 체외각 전자 몇 개 있어? 수소는 체외각 전자 몇 개? 왜 표정이 왜 그래? 자, 수소는 체외각 전자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체외각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성노가 플로리는 몇 족이냐? 그 17족이죠. 그래서 체외각 전자가 몇 개 있는 거냐면 7개가 있는 거지. 그럼 7개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얘네가 이제 공유결합을 할 거야. 그러면 수소는 수소대로 전자 하나 내놓고, 플루오린은 플루오린대로 전자 하나 내놓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 자기 걸로 인식을 시키고 플루오린도 자기 걸로 인식을 시켜주세요. 이게 공유결합입니다. 맞니? 대신 플루오린이 갖고 있는 나머지 전자는 그냥 원래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어쨌건 수소든 플루오린이든 어쨌건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면서 만나는 걸 뭐라 부르냐면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공유되어 있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공유되지 않은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맞냐? 맞니 안 맞니?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매번 이렇게 점으로 찍는 게 사실 좀 귀찮잖아. 내가 어떻게 했냐면 공유결합 되어 있는 애들은, 자, 수소랑 플루오린이 공유결합 되어 있습니다를 실선으로 이렇게 쓰면 얘가 공유결합을 했다는 약속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을 내가 무슨 식이라 불렀어? 그렇죠. 그냥 구조식으로. 나 영상 찍고 있으니까 욕을 하지 않을게. 알았죠? 자, 구조를 표현한 식이 이게 구조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질문. 자, 이제 전기 음성도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 봐. 근데 이따 써봐. 자, 이 전기 음성도를 할 건데 이게 뭔 뜻이냐면, 그러면 수소하고 플루오린 입장에서 어쨌건 수소도 전자 하나 내놓고 플루오린도 전자 하나 내놔서 얘네를 지금 공유했어. 그럼 문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뭔 일이 생기냐면 서로 간에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플루오린도 자기 쪽으로 좀 끌고 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수소 입장에서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는 힘을 표현하는 걸 전기음성도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표현 이해됐니? 다시 한번. 전기음성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공유되어 있는 공유전자 쌍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는 힘을 숫자로 표현한 걸 전기음성도라 부릅니다. 이해되지 안 되니?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은 그러면 정말로 전기음성도가 같은 게 없나요? 같은 게 한 개도 없어. 알았냐? 숫자가 비슷한 거 있는데 절대 같은 거 없어. 그래서 폴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우리 123쪽 맨 위에 보시면 폴링이라는 사람이야. 성도가 지금 집중 안 하고 있어. 그렇죠? 123쪽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폴링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기 음성도 값을 숫자로 정해줬습니다. 알겠냐? 내 말 이해되니? 다 봐봐. 자, 만약에 성동이랑 나랑 서로 팔씨름을 할 거야. 누가 더 센지 안 센지 사실 이건 판단이 가능한데, 제가 수치가 얼마고 내가 얼마고 우리가 알 방법은 없잖아. 근데 폴링이라는 사람이 알 수치값을 정해버렸다고. 걔를 전기음성도 값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이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기음성도 1등 제일 센 놈이 누구였냐면 플루오린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플루오린 값을 내가 4.0이라고 이 사람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 플루오린은 4.0이 가장 큰 값이다. 오케이? 전기음성도라는 거는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라서 공유 전자쌍을 내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란 뜻이야. 자, 선생님이 이거 하기 전에 좀 조금
예전 거 한번 잠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주기율표를 이렇게 보시면 한번 기억 한번 해봐. 18쪽을 제외하고 1쪽부터 17쪽 중에서 이렇게 내가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 크기가 원자 반지름이 증가되냐 감소한되냐? 증가. 그래서 아래로 올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했었고요. 그다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올수록 원자 반지름 증가했냐 감소했냐? 자, 감소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맞아요? 그러면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게 누구냐면 자, 플로린. 그럼 플로린은 이 이론상 가장 작은 거 맞냐? 그럼 가장 작은 플로린이 공유결합을 했어. 그러면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하고 제일 가까울 거 아니냐? 그래서 당기는 힘이 가장 세다는 거야. 알았냐? 그 당기는 힘을 뭐라 부른다고? 전기 음성도라 부른다. 자, 공유결합을 한 다음에 공유 전자쌍을 내 쪽으로 당기는 힘이 전기 음성도. 제일 센 게 누구? 플로린. 상대 수치값 얼마? 4.0. 알았지? 4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20개 다 외우려면 짜증나 안 짜증나? 졸라 짜증나. 그래서 다 외워 안 외워? 안 외우는데 고3 되면 외우세요. 그치? 보통 이게 고등 과정에서도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수능 때 보면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 그래서 나는 외우는 방법을 살짝 봤어. 그랬더니 아싸 득템 뭐가 보이냐면 자, 우리 2주기에 플로린부터 해가지고 배, 붕, 탄, 질, 산 뭐 이렇게 있죠? 자, 얼른 확인해 보시면 얘네는 왼쪽으로 가서 얼마씩 감소하고 있냐? 0.5씩 감소하고 있어. 그러니까 2주기는 한 방에 다 외우는 거야. 알겠니? 자, 우리 20개 중에서 자, 봐봐. 20개 중에서 어쨌거나 18쪽은 외울 필요 없어. 걔네는 전기 음도가 거의 존재하니까 엄청 강하겠죠. 걔네는 어쨌건 공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17개 중에서 한 줄을 외워버렸으니까 나머지 두세 개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는 한 얼마 정도 되냐? 2.1 정도 되죠? 그 다음 여기 나트륨 한 몇 정도 되냐? 0.9 정도 된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알겠냐? 그래서 123쪽 거기 주기율표 보시면 전기 음성도 값이 있을 텐데 일단 2주기는 다 줄 쳐야겠죠? 2주기는 줄 치고 0.5씩 감소한다 체크해 주시고요. 2주기 뭔지 알죠? 리베 붕탄질산 그렇죠? 이거 0.5씩 감소한다 해놓고 수소의 동그라미 나트륨의 동그라미 정도만 알면 돼. 그럼 한 10개 넘어가 금세 외운 거잖아. 됐냐? 약간 질문? 자, 책 한번 볼게요. 자, 123쪽 봅니다. 전기 음성도. 자,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누가 했냐면 폴링이라는 사람이 해서 이름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를 4.0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감소하는 거 이해되니? 얘들아 봐봐. 원자들이 커지면 그만큼 합니다. 그치? 원자들이 커지면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만큼 원자핵 사이와 거리가 멀어질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쟤를 잡아당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전기 음성도는 증가하냐 감소하냐? 아래로 내려올수록 원자들이 커져요. 공유되어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전기 음성도인데 걔가 세지니 약해지니? 약해지는 거 전기 음성도 감소합니다. 절대값은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아.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 갈수록 원자들이 작아지는 거 맞아? 그 원자들이 작아질수록 공유 전자쌍과 가까워질 거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수록 전기 음성도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증가 안 증가? 오케이. 어렵지 않네. 그쵸? 그래서 내가 생각했잖아.
화학이 크게 한 4개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그러니까 제일 그나마 조금 쉬운 단원이 3단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지금 3단원이야. 3단원 끝부분인데 이거 진짜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알았죠? 자, 청렴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자 거기 우리 주기표로 밑에 자 2번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감소하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는 증가한다. 빈칸 쳤니? 다음 3번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일수록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잡아당긴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4번 자, 공유결합을 이룬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의 차가 클수록 더 많이 치우치겠다. 이 말 이해되냐? 내 말 이해되니 여러분?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조금 그림이 좀 안 되게 항상 선생님이 이게 그림 그릴 때 나 너무 괴로워. 좀 이해를 좀 하자. 자, 봐봐. 자, 수소하고 자 플로린이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 원래 정 가운데가 내가 여기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보고 있냐? 그러면 수소하고 플로린 중에서 플로린이 그 전기 음성도가 더 세지. 그럼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면 플로린 쪽으로 조금 치우친다는 거 이해돼? 맞냐?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여기 나트륨하고 F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정 가운데 만들어야지. 여기 나트륨하고 여기 플로린이다 칩시다. 물론 얘들은 뭐 공유결합은 아니지만 지금 봐봐. 수소하고 플로린 전기 음성도는 얘는 2.1이고 얘는 4.0이에요. 얘는 0.99, 4.0이니까 플로린이 훨씬 더 세지. 차이가 더 크지. 그 차이가 더 크면 훨씬 더 플로린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다는 뜻이에요. 알았냐? 내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든 거야. 알겠죠? 보통 이렇게 돼버리면 전자가 아예 넘어가 버려서 얘가 그냥 이온결합으로 변신하는데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뭐 질문. 이래서 쉽지. 표현이다. 할만하지. 그렇죠? 그러면 할만하죠? 그렇잖아. 안 좋으면 할만할 것이. 영상 찍고 있다.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 결합의 자, 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플로린이나 수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뭐 말하기 편해서 그래요. 자, 애들이 이렇게 좀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플로린이나 수소의 모습을 그리면 플로린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수소는 이렇게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자세히 보시면 지금 배운 걸 이제 토대로 하면 이 모습은 잘못된 거야. 왜 그러냐면 전자의 치우침이 생기기 때문에 봐봐. 플로린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위치하기 때문에 수소가 약간 이렇게 박힙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은 수소가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림 이해되니?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플로린 입장에서는 하나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원래는 저기 공동 경비구역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좀 세다 보니까 나 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지.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플로린은 마이너스가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는 효과 아니냐? 다시요. 자, 전자는 무슨 극을 띠고 있어?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다. 자, 플로린이야 내가 선생님이. 자, 정상적인 공유결합이라면 플로린이 갖고 있는 공유 전자쌍이 딱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세. 해서 내가 조금 나한테 좀 더 가까이 왔어. 그러면 아까보다 마이너스가 좀 더 많아지지 않았냐고. 많아졌지? 그래서 플로린 쪽이 마이너스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라는 걸 표시를 플로린 쪽이 마이너스가 조금 많아졌고 그럼 반대로 수소는 전자를 약간 저쪽으로 좀 뺏긴 형태죠? 그래서 수소 쪽이 좀 플러스 경향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자로 봤을 때 뭐야? 이쪽이 살짝 플러스 이쪽이 살짝 마이너스 이렇게 극을 나뉘고 있습니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극성을 띈다. 결합의 극성이 있습니다. 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여기는 약간 말 표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현재 질문. 이해되고 있어? 지금 얘기 듣고 있는 거 아니? 그렇죠? 자, 그래서 123쪽에 갈게요. 자, 극성 공유가 일단 의미해 보자. 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는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며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더 강하게 당겨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이거 얘가 힘이 세니까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 알았냐? 오, 좋은 표현.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 알았냐? 그럼 플루오린은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거고 수소 쪽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반대로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쌤 말 이해되고 있냐? 여기까지 됐니? 자,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자, 쌤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어의 일단 핵심 제목은 뭐냐면 이 공유 결합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 알았냐? 자, 그러면 간다. H2는 이렇게 생겼지. 그쵸? O2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지? 그 다음에 N2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건 맞냐? 맞아요? 뭐 고민을 우리 연습했잖아.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HF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있을까? CO2 같은 경우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에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2H2 같은 경우는 탄소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림 지금 이해되냐? 내가 왼쪽에 쓴 게 이걸 분자식이라고 할 거고 오른쪽에 쓴 건 뭐냐면 구조식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놨냐? 말이 너무 어렵니, 선생님이? 혹시 오늘 수업이 좀 안 되냐? 내 얘기 잘 듣고 있어? 선생님이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거 맞니? 그러면 이해되고 있어? 뭐 이해 안 됐어? 수찬이는? 뭐 안 됐어? 성동이는? 진짜 잘 모르겠지? 넌 개쓰야 넌. 네, 1인이 이해돼? 호노는? 보고 있어? 현이? 이해하고 있어? 다시 한번. 자,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을 내가 이렇게 나눠서 지금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느낌에 무슨 원리로 이렇게 나눠놨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기준으로 기억하는 거야 지금?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왼쪽은 다 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오른쪽은 다 다른 원자끼리 지금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자 아주 단순하게 했을 때 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되어 있는 애들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안 나겠죠. 그럼 전자의 치우침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죠. 전자의 치우침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라고 할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시 한번 부분적인 전하를 띌 수 없다는 거 이해되냐? 맞죠? 선배님! 이렇게 안 줘 지금? 다시 오른쪽 애들은 지금 어쨌건 다른 원자끼리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 이해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야, 공유결합 중에서 같은 원자끼리 되어 있는 애들은 부분적인 전하를 안 띄어. 극이 나누어 있지 않아. 라고 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극성 공유 결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았니?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어쨌건 다른 원자끼리 지금 공유결합을 했으니까 전자의 치우침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알겠냐? 전자의 치우침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부분적인 전하를 띱니다. 극성이 있습니다. 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얘를 무슨 공유결합이라고 부를 거냐면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제 말 이해되나요? 이해됐니?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공유 결합은 자 단어가 정말 막 다양하게 막 섞여 나오는데 니네가 봤을 때 순간순간 헷갈린 단어가 되게 많아. 그래서 집중 안 하면 어느 순간 다 들었는데 선생님 한 개도 모르겠어 이딴 얘기 한단 말이야. 집중해 하셔야 돼. 니네가 되게 잘하는 거 있잖아. 선생님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뭐 어떻게 알아? 막 가슴이 막 아무튼 그래서 자 결합의 극성이 왜 생기냐면 전기 음성도 때문에 그래요. 전기 음성도가 왜 생기냐면 공유 결합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결론을 내려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됐죠? 그러면 자 봐봐. 선생님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어떤 두 개의 원소가 두 개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H2 같은 경우는 H2 같은 경우는 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인 거 맞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야. 그래서 전기 음성 차이가 0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 물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았니? 그 다음 자 여기서 있는 HF 같은 경우는 전기 음성 차이가 0이냐 아니냐? 0이 아니에요. 0보다는 큽니다. 맞냐? 그래서 0보다 큰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극성 공유 결합을 한 물질이에요 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 다 좀 니네 느껴져? 계속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는 거 느껴지냐? 똑같은 말씀 계속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현민아! 바꾸고 좀 하고 있어. 영상에 네 이름이 많이 불리면 쓰박 그치 알았지? 자 그 다음 이런 게 있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었는데 나트륨하고 플루오린 입장에서는 얘네는 공유결합을 했을 때 나트륨이 너무 전기 음도가 작아. 그래서 뭔 일이 생기냐면 나트륨이 아예 전자를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NaF 같은 경우는 한번 NaF 같은 경우는 아예 전자를 뺏기면 얘들아 이거 무슨 결합하냐? 금속 비금속이잖아. 무슨 결합해? 기현아 무슨 결합해? 저 얘는 이온 결합으로 변신할 수도 있어. 오케이? 내가 심화라고 적어둔 거야. 이거는 보통 웬만하면 안 배우는 경우긴 해요.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 보통 1.7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면 무조건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0보다 크면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건 맞는데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이온결합 형태로 갑니다. 근데 이걸 내가 왜 학교에서 안 배우냐면 이게 예외가 많아. 예외가 많아서 디테일하게 더 이상 배우지는 않습니다. 알았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123쪽의 맨 밑에 그래서 결합의 극성의 종류가 두 종류를 배우고 있어. 책 보세요. 자, 123쪽 맨 밑에 그래서 결합의 극성 종류 1번 뭐 나오냐면 극성 공유결합 나오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건 이거네. 다른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해서 전자의 치우침이 생긴 이런 경우를 극성 공유결합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맞냐 안 맞냐? 그 다음 밑에 2번 무극성 공유결합은 보세요. 이거 H2 O2, N2 이런 것처럼 자, 같은 원자 두 개가 공유결합을 해버리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 되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안 생기는 무극성 공유결합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표현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오케이, 이게 123쪽에 있는 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쪽에 맨 위에 결국 표를 보세요. 자, 표를 보시면 H2라고 되어 있죠? 얘네 전기 음성 차이가 얼마냐? 0 맞니? 얘는 무슨 결합한다고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자, 124쪽에 맨 위야. 유차나. 옹전중 3. 자, 유차나. 자, 그래서 자, H2는 무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그 다음 HCl 같은 경우는 그 무슨 결합이에요, 이거?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숫자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없어서 보통 그냥 1.7 정도로 얘기하면 이 정도는 대충 맞아요. 알았죠? 근데 또 이제 예외가 많아서 디테일하게 더 이상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알았냐?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